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이처스를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좀 더 우리가 구체적인 부분을 세밀하게 좀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기업체 반려 결정 이후에 어려운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부분은 이전 영상에서도 개괄적인 것들을 전부 말씀을 드리기는 했어요. 네. 이번에는 그 여러 각도에서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그런 주장, 이거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식약처에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식약처에 대한 소송건들이나 대처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 우리가 나름대로 살펴보는 거죠. 물론 알바이오 측이 이제 결정하리라고 보지만 그거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중점으로 봐야 될 것은 미국 건 아닙니까? 그러면 미국 거는 뭘 봐야 되느냐? 그걸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주가 예상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의 끄트머리에는 제가 승부주를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꼭 대박 내시기 바라고요. 네이처셀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판단을 제가 또 드리겠지만 또 이제 재료나 수급이나 여러 가지 건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걸 보면서 오늘 이후 장중 상황에서의 긴급한 정보나 판단은 텔레그램 방에서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이처셀 네,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여러분들 도와드릴 거예요. 문자를 주시면 텔레그램 방에 초대를 해드릴 겁니다. 문자 꼭 주세요. 자, 여러분 일단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이거 한번 보시면서 쭉 그 예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개문입니다. 그죠? 네, 공개문은 중앙 약심위 회의록 공개문은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도 한번 아웃라인만 보고 갑니다. 그런 식으로 페이지가 돼 있었죠. 그리고 적자 발언 요지 해가지고 경과 과정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페이지입니다. 전부 여러분들이 이 보신 거예요. 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이미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나왔다. 9명이 타당하지 않다. 의견을 줬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좀 일목요연하게 만 요약을 해보면 이거죠. MCID 기준 적용 시 군간 차이가 미달이다. 이렇게 얘네들이 결론을 냈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2차 반려 때와 마찬가지로 MCID 기준, FDA의 글로벌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리고 MCID는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새로운 잣대예요. 프로토콜에도 없었던 기준을 갑자기 들고 나오면서 그걸 가지고 임상적 유의성이 없다고 반려를 한 겁니다. 2차 반려 때나 뭐 똑같은 거죠.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제 규제 가이드라인과 배치되는 기준을 적용을 한 거고요. 사전에 경기 룰을 알려주지 않고 또는 알려준 룰하고 다르게 룰을 적용해서 판정을 내린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경기 도중에 룰 변경, 마찬가지 상황. 사전에 합의가 없는 기준 변경. 그죠?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MCID 기준, 글로벌 기준이 아닌 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자기가 미달했다고 해서 임상적 유익이 있다는 걸 미달했다고 그렇게 판정을 한 거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고 계신 그러면 여러분들 다 여러 그 각도에서 전문가분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어떤 의견을 주셨는가 볼 필요가 있어요. 이장익 서울대 교수잖아요. 네, 여러분들 기사 이거 보셨을 겁니다. 그죠? 네, 이번 이장익 교수 굉장히 우호적이고 합리적이고 공정하신 분이죠. 그죠? 그래서 쭉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이분이 결국 이제 주장한 물자는 제가 아까 요약본을 말씀드린 대로 그겁니다. FDA는 이익과 위험을 평가해서 이익이 크면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반면에 약처는 이러한 어떤 세부적인 기준이 없이 그냥 어떤 규제에 매몰돼 있다는 거죠. 어떤 기준에 매몰돼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도 맞는 기준도 아니고 이미 사전에 미리 예고된 기준도 아닌 그런 쪽에 매몰돼서 의약품 본연의 가치를 외면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도
새겨들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식약처가 조인트 스템 3상 계획을 승인했을 때는 임상적 유의성을 판단 기준으로 삼지 않았거든요. 근데 심사 단계에서 갑자기 임상적 유의성이라는 걸 얘기를 하면서 이걸로 반려가 된 겁니다.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통계적 유의성이 있으면 임상적 유의성도 있다고 그렇게 인정을 해주죠. 그런 차이예요. 그리고 이분이 얘기하신 게 국내 기업이 개발한 세포 유전자 치료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근데 외국에서, 미국에서 FDA 승인을 받은 글로벌 제약사의 세포 유전자 치료제는 쉽게 허가를 내준다. 이 일관성이 있는 겁니까? 이게 사대주의 아닙니까? 그러면서 왜 글로벌 기준 MCID 기준은 인정을 안 해? 미국에서 글로벌 3종 세트 받은 거는 왜 인정을 안 해줘? 기준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 K바이오 솔루션 대표 강 대표 아시죠? 이분이 이제 영상도 올리고 전문적인 장을 많이 해 주시면서 도움을 많이 주시는 분이죠. 이분이 이제 이야기를 한 거, 그거 요점을 본다면, 자, 약심회의나 재신청 심사는 모두 필요 없었다. 모든 자료가 무용지물이었다. 2년 전에 반려만이 정답이었다. 네, 이것에 맞춰간 사전 설계된 결론을 유도한 거다. 이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거죠. 자꾸 과거에 묻히지 말고 한국 버리고 미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실전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 메릴랜드주의 스템셀 캠퍼스 예약을 서둘러야 한다. 이게 시간이 좀 걸린다고 그래요. 어떤 목적이라든가 이런 건들을 제대로 미리 사전에 준비해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템셀 캠퍼스 예약을 서둘러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금 있잖아요. 미국 투자하는 자금. 자금 투자처 유치. 이게 중요하다. 유상증자는 뭐 안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거는 그대로 믿고 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가속 승인에서는 CMC를 매우 집중적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이 부분. CMC하고 스템셀 캠퍼스. 우리가 HLB 그 예를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결국 CMC 쪽, 중국 쪽에 맡겼다가 결국 그 효과가 지금 안 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네, 이 얘기를 하셨다 겁니다. 좀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것들이라고 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주가 반전에 하나하나가 반전의 모멘텀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정상목 박사 아시죠? 네, 정상목 박사. 정상목 박사가 임상 반려된 다음에 이야기, 여기 쭉 기사가 나와 있죠? 아마 읽어보셨을 건데, 요점 그거죠. 미국 가족 승인에 올인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있다. 인허가의 가장 중요한 이어피투 미팅. 그리고 미팅을 올해 내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플로리다 포함한 주요 주에서 상용화를 먼저 상용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FDA 허가를 받는 데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하겠다라고 앞으로 계획을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하나가 주가 반전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기대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봐야 됩니다. 한국에 얽매이지 말고 미국 거를 봐야죠. 그래서 그걸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아까 말씀드린 강 대표 이야기 그리고 정상목 박사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자꾸 과거에 우리가 얽매여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엎질러진 거인데 미래를 보고 주가 반전의 요소를 우리가 찾아 나가야죠.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과거에 얽매이는 거는 한국 식약처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제일 좋겠느냐? 예전에 뭐 행정소송 이야기도 나왔죠. 만약에 식약처에 대해서 이 억울함을 좀 풀려고 한다면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네, 요거를 해야 돼요. 처분 신청도 이제 양념격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거고, 요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소송, 억울한 일 당했을 때 무효화하거나 취소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여기 설명이 쭉 나와 있죠. 그리고 가처분 신청은 행정 권리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법원의 임시적인 결정을 구하는 절차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먼저 행정소송을 하고 결과 기다리기 어려운 긴급한 상황에서 이제 가처분 신청을. 행정소송이 먼저죠. 그리고 중간에 가처분 신청.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게 아니라 행정소송을 먼저 내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고 행정심판도 일하는 제도도 역시 행정소송과 비슷합니다. 국민구제 제도예요. 근데 행정심판이 조금은 더 유리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비용 면에서도 여기 나와 있는데 그렇고요.
여러 가지 유리한 점들이 많아요. 그리고 행정소송은 법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행정심판 쪽으로 가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알바이오 측에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중요하죠. 뭐 일단 엎질러진 물이니까 소송해봐야 필요 없다. 소송 안 한다. 미국에 주력하겠다. 두 번째는 소송하겠다. 소송을 하는데 행정심판 쪽으로 가겠다. 또는 행정소송 쪽으로 가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주목해 보고요. 이런 건들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쭉 봤어요. 쭉 봤는데 중요한 거는 자꾸 우리가 한국 식약처 반려받은 거 과거에 자꾸 얽매이지 말고요. 미래를 향해서 나가자. 알바이오가 뭐, 네 번째 사수죠, 사수. 사수를 하겠다면 우리가 그걸 존중해 줘야 되는 거고. 또 FDA에 주력하겠다면 이걸 또 존중해 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분위기상은 사수는 안 할 것 같아요. 정상목 박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미국에 올인하겠다. 미래 쪽으로 가는 겁니다. 다만 이제 소송권은 어떻게 진행되느냐는 우리가 지켜볼 필요는 있겠어요. 미국 FDA 거는 아까 말씀드린 중간중간 재료가 많잖아요. 그 재료가 나오기 전에 미리미리 움직일 겁니다. 그 타임을 잘 봐야 되겠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국가 자체는 지금은 V자로 반전은 안 됩니다. 그죠? 그 점은 좀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좀 보수적으로 좀 움직여야 된다는 거. 그거는 우리가 생각을 하고 가시자 이거죠. 네. 일단 그런 견해입니다. 그래서 요건과 관련한 긴급한 소식이나 정보는 제가 여러분께 바로바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요 전번으로 네이처셀이라고 꼭 문자 주세요. 그래야 제가 연락을 드릴 수 있어요. 아니면 무료 텔레그램방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네이처셀 입장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텔방에 초대를 해드려서 제가 끝까지 도와드릴 겁니다. 꼭 문자를 주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렇죠? 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제가 승부주를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지금 말씀드릴게요. 여기서는 한번 대박 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들이 승부를 꼭 걸어볼 종목입니다. 승부주죠, 승부주. 말 그대로 꼭 승부를 한번 걸어보실 필요가 있다. 겁니다. 자, 섹터는 여러분 IT 섹터예요. 그러니까 IT 섹터인데 여러분 이게 뭐하고 관련되냐면요. AI 쪽, 그리고 반도체 쪽, 그리고 디스플레이 이쪽에 모두 연관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가격대는 3,000원에서 7,000원. 자, 부담이 작은 매력적인 가격대죠, 여러분. 그죠? 네. 따라서 시총도 뭐 크지 않습니다. 시총도 한 1,000억에서 2,500억 정도. 가벼운 이점이 있는 데다가 탄력받으면 무섭겠죠. 네, 탄력받으면 시세가 무서울 겁니다. 위쪽으로 가는 게. 투자 기간은 이제 짧게는 1개월. 가장 기간이 오래 걸려도 3개월이에요. 되게 1, 2개월 안에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승부입니다. 네. 자, 그리고 차트를 한번 여러분들께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차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주봉 차트인데 여러분 그동안 계속 조정을 받다가 드디어 바닥을 부송을 하고 이제 막 튀어 올라가려는 타임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바닥권에서 올라가기 시작하는 상승 초기 패턴이라고 그러죠. 상승 초기 패턴입니다, 여러분. 월봉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유사하죠. 네, 월봉도 이런 정도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우리가 이 정도까지 길게 보려고 이제 월봉 보는 건 아니고요. 되게 주봉 정도 보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확신을 갖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이고 네, 수급을 보면은요. 외인이 사실 그 이때부터 사기 시작했어요. 사다가 파는 듯 싶다가 다시 사고 파는 듯 싶다가 다시 사도록 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점증한다는 얘기예요. 순매수가 점점점 점증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티를 내고 사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는 이제 계속 연속 매수가 들어오겠죠. 네,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될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목표는 이제 더블 가격이에요. 네, 더블 가격 정도 본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더블 시세가 왜 가능할까? 이 부분인데요. 여러분이 IT 기기가 어떤 그 중간중간 그 새로운 기기가 나올 때마다 혁신이 일어날 때 이 혁신과 관련된 새로운 혁신적인 기기들은 엄청난 꿈의 시세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 혁신적 IT 기기가 나올 타임이 도래해서 이 건과 관련한 선두 대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모멘텀이에요. 그리고 이게 필수적으로 그 미래 IT 기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재료와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더욱더 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초핵심 기술을 한국산화를 이미 성공을 해놨어요. 오케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경쟁이 처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글로벌 타 경쟁 제품들에 대비해서 초소형, 굉장히 가볍다. 초경량. 자, 작고 가볍다. 굉장히 작고 초소형. 그리고 가볍다. 초경량. 이런 제품이기 때문에 메리트가 상당히 커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게 타임이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뭐 1, 2년 후에 나올 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한두 달 내에 이 제품 관련해서 큰 이슈가 등장이 됩니다, 여러분. S기업에서 8, 9월에 이 기업 관련해가지고 혁신적 제품을 등장을 시켜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네,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최소한 더블이 가능한 이유로 보는 승부주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꼭 이번에 해보세요. 승부를 한번 걸어보십시오. 승부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돼요. 되나죠? 승부주라고 꼭 문자를 주셔서 이번에 한번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